예,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우리 대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지난번에 뭘 얘기했는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 네, 이번 홈런파파의 주저리주저리에서는 이제 네. 2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앞에 설명했던 것들 좀 한번 요약을 하면서 시작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예, 네. 요약합니다. 일단은 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네. 대구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가 뭐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쭉 나누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콜럼버스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는 어허. 콜럼버스가 갑자기 텅 빈 바다, 그러니까 서쪽 방향으로 가면 인도가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로 가게 되는 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답을 준 적은 없어요. 맞아요. 인트로만 했다 보니까. 궁금해요, 정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앞서 오늘은 바이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킹 얘기를. 네. 오. 이제 지중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렇죠. 이렇게 두 예. 가지가 이제 맞아요. 있을 텐데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서글퍼할 분들이 계십니다. 뭐냐면 이제 지중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북유럽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는 이제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신화에 있는 그런 얘기들도 가지고 있지 않는 종족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네. 이제 바이킹에 대한 얘기죠. 바이킹. 이제 바이킹 같은 경우는 스칸디나반도 있는 뭐 노르웨이, 덴마크 뭐 이런 쪽, 맞아요. 북유럽 그죠? 그죠. 예, 거기에서 있는 인원들이었는데 뭐 바이킹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뭐 몇 가지 좀 있으신가요? 뭐 바이킹 그러면 뭐 모자, 모자, 그다음 좀 예. 험악하다, 험악하고. 거칠다, 예, 그다음 맞아요. 또 뭐 그 사람들 막 등치가 크다, 뭐 이런 등치 등등. 엄청 큽니다. 예. 지금도 거기서 뭐 이렇게 무거운 거 드는 대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예.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보실 거는 그 지리상 봤을 때는 스페인이나 그 프랑스 같은 데 보시면 네. 아주 평야가 있고 먹을 것들이 많고 그렇죠. 살기 좋은 동네지만 실제 바이킹 살았던 북유럽 쪽에서는 춥고 산악 지형이고 그래서 먹고 살 게 이제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 그 농경 문화로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맞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일 그리고 약탈을 하는 행위 맞아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셌냐고 하면은 한 10세기 전 후반으로 해서 네. 영국의 역사도 사실 알고 보면 바이킹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뭐 위대한 윌리엄 뭐 맞아요. 이런 얘기들도 예.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도 노르망디 있는 네. 곳에 이제 살던 바이킹들 거기에 이제 살았던 이제 바이킹들에 의해서 뭐 영국과 프랑스 간의 어떤 역사들, 백년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바이킹 때문에 일어난 거고, 심지어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제 싸우고 있었는데 그 키이우 공국의 뿌리도 바이킹들에 의해 이제 시작이 됐죠. 바이킹 굉장히 좀 넓게 퍼져 있었네요. 넓은 정도가 아니라 예. 전 지중해에 의해서 마치 예전에 로마 시대 있는 것과 비슷하게 영향력을 끼쳤던 와, 거죠. 새롭네요. 근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들의 배 때문이기도 합니다. 롱십이라고 불리는 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바이킹 배 같으면 이게 기다라고. 특별히 이렇게 앞에 약간 이렇게 꼭 맞아요. 그 꼬아져 있는 그 모양이 앞뒤로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후진이 가능해요. 이게 거의 뭐 자동차로 보면 후진이 잘 되기 때문에. 밴데. 네, 그래서 약탈하러 들어왔을 때 이제 정박을 하고선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그쪽에서 이제 뭐 영주나 이런 데서 이제 군대를 파견하기 직전에 약탈 끝내고 바로 타고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습 작전인 거네요. 그렇죠. 들어올 때 앞으로 들어왔지만 갈 때는 뒤로 가면 돼요. 그렇죠. 앞뒤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앞뒤가 똑같기 때문에 아주 쉽게 했고 또 북유럽 쪽에서는 이제 파도가 심하게 쳤기 때문에 맞아요. 거센 파도를 이길 만한 배여야 했거든요. 근데 롱십이 그 역할을 해줬던 거죠. 이제 이들의 문화들을 좀 이제 볼 때 오늘 얘기가 사실 대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네네. 대구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먹을 것들을 찾아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보다 보니까 노르웨이 지방에 있었던 데에서 조금 위로 가니까 섬이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그렇죠. 아이슬란드. 네,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해서 이제 바이킹들이 그쪽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는 건 상관없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붉은 에이리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와 함께 또 살인을 저질러서 노르웨이 지방에 있다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아이슬란드로 가서 물론 거기서도 또 살인을 저질러가지고 아이고. 또 쫓겨나게 되는데 이네들이 이제 들은 소식이 있어요. 더 서쪽으로 가면 북서쪽으로 가면 거대한 섬이 있다더라. 땅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들이 쫓겨났을 때 또 위쪽으로 또 올라가다 보니까 진짜로 뭐가 있네요. 근데 이제 섬이
눈밖에 없고 얼음밖에 없는 매우 매우 추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더 추운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름을 공교롭게도 그린란드라고 그렇게 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린란드일까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추측성이 있는 거는 사람들이 여기 정착해 살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나무도 많고 수풀이 우거진 곳이다라고 해서 이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해서 일부러 그린란드라고 했다는 뭐 설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린란드에서 붉은 에이리크가 이제 살게 되고 그의 아들인 그 에릭손이 또 저 옆으로 또 가게 됩니다. 가봤더니 거기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나 봤더니 거기 또 섬이 있고 거기는 정말 양동이로 그냥 퍼 올려도 될 정도의 대구가 살고 있었어요. 드디어 대구가 나왔네. 네, 근데 대구에 그 피쉬로드라는 게 있는데 노르웨이 북부 지방에 대구를 잡이를 하던 그 바이킹들이 아이슬란드에서도 대구 잡이를 하고 그 길이 그 대구가 사는 어장이에요. 대구는 이제 크게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 살게 됐는데 또 더 위에 있는 그린란드에서도 그 어장이 있고 또 옆에 이번에 새로 발견된 요 지방에 이게 뭐 지금은 뭐 뉴펀들란드라고 하는 뭐 그 지역이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대구가 엄청나게 잡히는 그러니까 공교롭게 대구가 가는 그 길에 계속 그렇게 섬을 찾았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그들이 대구잡이를 위해서 항해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뭐 무서운 파도를 넘나들 수 있는 롱십이 있긴 했지만 땅이 없으면 사실은 무서워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들한테는 먹을 게 있었어요. 뭐죠? 그게 바로 대구 말린 것. 네. 그걸 대구 말린 스톱피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피쉬는 대구를 얘기하는 스톱피쉬라고 해서 우리 그 명태 말리듯이 바깥에 이제 두고서는 그냥 말리면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우리 얘기하는 뭐 피대기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포가 되거든요. 이제 포가 되는데 크기가 5분의 1로 줄어드는. 그래서 이제 이동하기 간편한 그런 식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약에 들게 되면은 이제 배에다가 싣고 가면은 굶어 죽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구가 단백질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 항해를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대구포를 가지고 대구잡이를 하러 가서 대구를 잡아서 올 수 있게 됐고 뉴펀들란드라고 얘기했던 그 마지막 땅이 사실은 공교롭게도 아메리카 대륙이 되는 거죠. 이야, 거기서 아메리카 연결이 되는구나. 그렇죠. 캐나다에 있는 지역인 거죠.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네. 500년 전, 그러니까 그 신대륙 발견했던 게 15세기였으니까 네. 10세기경에 이미 벌써 이미 그렇죠. 신대륙을 발견한 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대구를 찾아 떠났던 그 바이킹들의 여정 속에서 그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5분은 벌써 지났고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콜럼버스 얘기 따로 지금 제가 해드렸고 바이킹 얘기도 사실 매우 짧게 지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500년 전에 이미 바이킹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다. 그리고 그 500년 후에 그 콜럼버스가 또 신대륙을 발명하게 되는데 그럼 500년 전부터 발명한 신대륙을 왜 사람들은 몰랐을까? 그리고 제가 그 1편에서 처음 얘기했던 콜럼버스는 왜 서쪽으로 갔을까? 아직 거기 답변 또 못 드렸는데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대구에 대해서 얘기하다 콜럼버스가 나왔고 오늘은 이제 바이킹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바이킹이 대구를 쫓아가다 보니까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그거는 콜럼버스보다 훨씬 이전에 발견했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오늘 아주 굉장한데 다음이 또 기대가 되네요. 네, 이제 이 둘을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론이에요. 저희 그 대구 이야기에 이제 그 제일 처음 나오는 그냥 초입부. 초입부인데 이제 좀 연결을 하는 그게 될 것 같아요. 다시 또 다음이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